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 지표와 공포 탐욕을 측정하는 지표를 주가와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알려져 있는 빅스지수인데요. 그래서 빅스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빅스지수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빅스지수가 하루에 5% 이상씩 크게 움직이는 날에는 주가와 빅스가 서로 반대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빅스가 조금씩 위로 움직일 때는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도 존재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말은 틀린 말로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빅스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 주가가 말 그대로 얼마나 변동성을 보일 거냐의 뜻을 가진 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빅스가 오른다고 주가가 떨어지고 빅스가 내린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스지수가 크게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이며 이 변동성 자체는 커지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빅스지수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빅스지수가 10% 이상 크게 오르는 날은 대부분 주가도 폭락하는 날인데요. 이 빅스지수 자체도 발러틸러티 인덱스라고 하여 선물로 거래할 수 있어 빅스지수가 오르면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팔고 빅스지수 자체의 상방 포지션과 S&P 500 지수의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빅스지수가 크게 올랐던 시기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볼까요? 보시는 파란 선이 빅스지수이며 빨간 선이 미국 S&P 500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빅스지수가 크게 올라 급등하는 기간에는 주가지수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구간과 현재 모습은 표시를 했는데요. 빅스가 크게 올라가면 오를수록 주가도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빅스지수가 무려 80이라는 수치로 급등을 했던 코로나 시기엔 주식이 엄청난 폭락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빅스지수가 크게 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란 것도 보이실 겁니다. 주식은 빅스가 낮아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적일 때 매수할 수도 있지만 빅스가 너무 저점을 향해 움직인다면 시장의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지표는 공포탐욕 지수라고 알려진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이 피어앤그리드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느끼고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느끼는데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미국의 CNN에서 만든 투자 지표로 총 5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제일 높은 단계인 75에서 100 사이를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부르며 투자자들이 시장을 엄청난 강세장으로 보며 심리적으로 극도의 탐욕을 보이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55에서 75 사이를 그리드라고 부르며 지수가 이 사이에 있다면 투자자들은 시장을 일반적인 강세장이라고 부르며 약간의 탐욕이 있다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수가 45에서 55 사이를 내추럴, 심리적으로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다고 나타내며 지수가 25에서 45 사이를 피어리라고 부르며 이때부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주식의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단계인 익스트림 피어리 0에서 25 사이를 뜻하며 이 단계는 투자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껴 주식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온 상태며 이때의 시장이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역발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재의 피어앤그리드는 29로 거의 극도의 공포 영역으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인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이 탐욕의 영역인 그리드에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면 그동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빅스지수와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활용할 텐데요. 시장이 진정한 위기로 가는지 아닌지 보는 지표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지표인데요.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고수익의 채권 이자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 이자를 뺀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일반적인 회사채 금리로는 채권이 팔리지 않아 점점 더 높은 이자율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검색하는 방법은 프레드에 직접 들어가서 ICBOFA US 하이힐드 인덱스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고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 볼까요? 보시는 파란 선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고 빨간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2016년 초, 2018년 말, 그리고 코로나 때와 작년 여름에 한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졌고 반대로 주가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는 스프레드가 10까지 벌어졌었네요. 이때는 기업들이 망한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웬만한 회사채 이자로는 투자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 생겼던 현상입니다. 현재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높아지긴 했어도 아직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오늘은 빅스 지수와 공포탐욕 지수,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잘 활용하여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